안녕하십니까. 카페 디저트 마스터 수업을 맡게 된 서주연입니다. 제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 카페 디저트 마스터 개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무엇인지, 어느 진로로 갈 수 있는지, 또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알아야 될 정확한 이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디저트 마스터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카페 디저트 마스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카페 디저트 마스터란 파티시에 혹은 제과사라고도 불리며 과자나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제조에 숙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디저트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높은 퀄리티의 디저트를 생산해 판매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자도 팔고 싶고 빵도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과와 제빵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는 제과를 파티세리, 제빵을 판매하는 업장은 블랑제리라고 많이 나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둘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과만 해서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빵만 한다고 해서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각각 여러 가지 상품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숙련된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된다면 앞으로 전망을 어떤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서 F&B 분야의 빠른 유행으로 인해 디저트의 유행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디저트 업계의 특성으로 SNS의 발달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저트 업계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 디저트 마스터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 베이커리. 윈도우 베이커리가 뭔지 굉장히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네를 지나다녔을 때 시내에 있는 빵집이 윈도우 빵집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빵 제품을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제과 제품 역시도 여러 가지 판매하는 것이 윈도우 베이커리 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인스토어 베이커리도 있습니다. 큰 매장 안에 작은 매장 으로 제과제빵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인스토어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다음 프랜차이즈 업체, 우리가 흔히 아는 빵의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베이커리 공장도 포함이 됩니다. 하고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이 진로를 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베이커리를 가르쳐주는 강사가 될 수도 있겠고 베이커리 제품 개발하는 R&D 부서에도 취업이 되겠죠. 또 나는 베이커리 카페나 베이커리 샵을 창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외로 유튜버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니까요.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 마스터가 되려면 과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자의 역사 보겠습니다. 빵과 과자의 기원은 인류의 농경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죠. 이집트는 인력으로 밀을 부수는 형태의 제분 방식을 택했고요. 로마 시대 제분 형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제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8에서 90종에 달하는 빵과 과자를 제조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경제력과 종교의식을 바탕으로 크게 발달했습니다. 과자의 원형이 되는 제품과 셔벗을 선보였습니다. 셔벗이 뭔가요? 흔히 말하는 냉과류.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에 비해 유지방의 함량이 없거나 굉장히 낮은 서걱거리는 냉과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과 과자 제법은 로마로부터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로 들어갔고요. 북상 게르만 민족에게 선진하여 프랑스에게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과자는 1500년대 신대륙 발견 이후 커피, 코코아, 설탕 등이 도입되면서 종류와 기법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를 알아봤다면 우리나라의 과자 발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 러시아 공사관의 정동구락부에서 면포와 설고를 선보이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고급 과자류의 수입 판매의 시작이 되었죠. 1880년대를 지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과자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제과산업기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968년대부터 72년대에서는 삼립, 서울, 콘티식품 등의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업체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체인사점의 시작일 것 같네요. 이렇게 대량 생산업체를 설립하기 시작했고요.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뉴욕제과, 크라운제과 등으로 프랜차이즈 체제로 아예 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린 알아봤는데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분식 장려 정책. 우리는 빵과 과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분식,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분식이 왜 나오나요?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식이란 분자, 가루 분자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밀가루를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제품에 빵과 과자가 포함이 되겠죠. 이 다음 1980년대 호텔 과자점의 진출로 생크림 케이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과제빵의 고급화가 시작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여기 생크림 케이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케이크를 먹었나요? 생크림 케이크는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버터크림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버터가 굉장히 귀하고 비싸서 쇼트닝이나 마가린 으로 만든 케이크를 많이 섭취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 버터크림 케이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전에 쓰던 쇼트닝이랑 마가린이 아닌 진짜 버터를 사용했고 생크림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지탱하기가 편해서 디자인 케이크나 빈티지 케이크에서도 지금까지 만나볼 수 있다는 거 한번 가볍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알아봤으면 제과와 제빵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빵과 과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마들렌이라는 제품. 조개 모양의 폭신폭신한 카스테라 같은 마들렌이라는 제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는 폭신폭신하고 딱딱하지 않은데 빵일까요? 과자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자, 흔히 말하는 쿠키같이 바삭바삭하고 딱딱한 친구를 많이 떠올립니다. 빵은 폭신폭신하고 빵결이 찢어지는 아이들, 식빵 같은 아이들을 많이 떠올리죠. 그러면 우리 카스테라 같은 마들렌은 빵일까요? 과자일까요? 과자라고 하기에는 부드럽고요. 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탕이 굉장히 많아서 달달하죠. 마들렌은 과자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빵이랑 과자를 구별하는 데에는 설탕량의 다소, 밀가루의 종류,
반죽의 물리적 상태 등 다양하고 모호한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빵과 과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과자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스트 라는 친구를 사용했는지를 봐주실 겁니다. 이스트를 사용했으면 빵,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과자라고 우리는 나눌 겁니다. 이스트는 발효를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스트를 사용해서 발효 시간을 거쳤다면 빵으로 해당이 되고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과자로 우리는 나눌 겁니다. 지금 요 이스트의 사용 여부와 발효의 유무를 가르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빵과 과자를 나누는 게 맞지만요. 요즘은 레시피도 많이 다양해지고 품종도 다양해져서 이스트를 사용하는 과자가 있고 발효를 하지 않는 빵이 있다는 거. 수많은 레시피 중에 소량은 그렇게 다양한 레시피가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빵과 과자를 가장 자신 있게 확실하게 구별하는 데는 이스트를 사용했는지 발효 시간을 거쳤는지 이걸로 나눠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발효 과정을 거쳐 팽창한다면 빵이고요. 그 외에 다른 형태의 팽창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 과자로 분류합니다. 다른 형태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베이킹 파우더가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팽창되어서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 반죽이 오븐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스를 생성해서 제품이 부풀게 되겠죠. 빵은 그 반대로 이스트가 발효를 거치면 가스를 생성해 반죽 자체가 부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과 제품에 따라서 제과류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케이크류 있습니다. 양과자류, 생과자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페스트리류, 도넛류, 랭과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케이크류를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따로 나눠보자면 케이크류 따로, 생과자류 따로, 냉과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지어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양과자류, 우리가 흔히 아는 쿠키, 마들렌 같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된 과자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생과자류, 요 양과자류 우리가 흔히 아는데 생과자류는 뭔가요? 생과자류를 나누기 위해서는 수분이 30% 이상인 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상투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페스트리류, 도넛류, 냉과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냉과류는 아까 말했다시피 셔벗, 아이스크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도넛류, 페스트리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페스트리류, 요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페스트리, 우리가 아는 페스트리 뭐가 있죠? 크로와상. 선생님, 저희 크로와상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빵으로 알고 있는데 페스트리류가 왜 케이크류인가요?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페스트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 아까 크로와상은 빵류, 데니시 크로와상. 저희 다음 퍼프 페스트리. 우리가 흔히 아는 나비파이나 엄마손 파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페스트리 반죽으로 바로 구워낸 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트리류는 퍼프 페이스트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데코레이션 케이크, 가식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장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제품입니다. 슈거크래프트, 영국식 웨딩 케이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공예 과자 보겠습니다. 미적, 예술적인 과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먹을 수 없는 제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섭취를 위한 제품이기보다는 미관으로, 공예로 예술적임을 나타내는 과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제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공예 과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마지펜이 있겠네요. 마지펜.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마지펜은 말 그대로 아몬드 파우더나 슈가 파우더에 흰자를 넣어서 클레이 찰흙처럼 만들어낸 제품. 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식용 색소를 넣어서 마지펜으로 여러 가지 동물을 빚어내는 등 구워서 식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콜릿 제품 보겠습니다. 초콜릿 자체를 정형한 제품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초콜릿을 주로 사용한 제품, 초콜릿으로 코팅을 한 제품, 초콜릿을 주로 사용하거나 초콜릿을 다량 사용했다면 초콜릿 제품에 포함이 됩니다. 브라운이나 생초콜릿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다음 건과자류 보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3에서 5%이며 유통기한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건조한 과자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3에서 5%. 그럼 반대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과류와 반대로 생과자류. 기억하실까요? 생과자류는 수분이 몇 프로? 30%. 건과자류는 3에서 5%라고 봐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캔디류 보겠습니다. 캔디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탕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한과류는 우리나라의 병과류가 해당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빵에 대해서도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에 식빵류, 과자빵류, 페스트리류, 특수빵류, 조리빵류, 빵도넛류, 찐빵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빵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식빵류, 과자빵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빵에도 과자의 종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자빵류는 설탕이나 유지 함량이 높아서 과자처럼 달달한 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팥빵, 소보로빵 이렇게 식사 대용이 아니고 우리가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달달한 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페스츄리류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빵류에 해당하는 페스츄리류는 뭐다? 데니시 페스츄리. 특수빵류, 조리빵류, 빵도넛류, 찐빵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빵류들도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제품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 껍질색으로 한번 봐주실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갈색빵, 구움색이라고 하는 갈색을 띠는 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식빵도 해당이 되겠고요. 단팥빵이나 소보로빵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빵들이 해당이 되겠죠. 제빵 제품을 둘러보다 보면 빵들이 하얀색인 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찐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왜 구웠고 쪘는데 익힘 색깔이 나지 않고 하얀가요? 그게 바로 이 하얀색 빵의 종류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또 흔히 볼 순 없지만 흑빵, 검은색을 띠는 빵도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겠죠. 또 다르게 나눠보겠습니다. 가열 형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빵에 오븐에 구워서 만들어낸 굽기류가 해당이 되고요. 꽈배기나 고로케 같이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것이 튀김류, 찐빵에서 찐빵처럼 찜기에 쪄서 만드는 것이 찜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료 배합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율 배합.
저율 배합. 에 따라서 재료 배합률도 나눠지는데요. 가볍게 한번 훑고 가자면 고율 배합, 밀가루보다 설탕이나 유지 함량이 높은 배합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설탕이나 유지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요. 달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고요. 저율 배합, 밀가루보다 설탕이나 유지 함량이 낮은 배합이라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치아바타나 바게트빵 같은 이런 식사류빵, 담백한 맛의 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팽창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린 앞서 배웠듯이 이스트가 가스를 내뿜으면서 발효가 되고 그게 반죽이 팽창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발효빵의 팽창 형태고요. 다음 퀵브레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야 되는 퀵브레드. 말 그대로 인스턴트 빵 제품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와 화학 팽창제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다음, 무발효빵.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죽을 한 다음에 바로 구워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빵류 보겠습니다. 팬을 사용해 구운 미국식 식빵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서 파는 네모난 빵, 네모난 틀에 구워서 구워낸 빵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제과점에서 볼 수 있는 삼봉현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팬을 사용하지 않은 유럽식 핫스브레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치아바타, 바게트와 같이 빵 모양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바로 구워낸 제품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과자 빵류. 앞서 배웠습니다. 과자처럼 달달한 빵 제품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율 배합으로 식상빵보다는 간식빵의 의미를 두고요. 단팥빵, 소보로빵, 스위트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학습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페 디저트 마스터란 무엇인가? 저희 꼭 과자를 만들어야지만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될 수 있나요? 빵은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숙련된 기술로 여러 가지 제과제빵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카페 디저트 마스터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카페 디저트 마스터가 되면 어디로 진로를 갈 수 있나요? 저희 뭐 있었죠?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도 갈 수 있었고 인스토어, 제과제빵 강사, 창업도 할 수 있었고 유튜버나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죠. 저희 이렇게까지 진로를 뻗었다면 제과제빵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갔습니다. 제과제빵 역사 및 발전 과정 우리는 같이 배웠죠. 제과제빵의 처음 시작은 인류가 농경생활을 처음 하던 때에서 같이 성장해 나왔다는 거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었죠? 1980년대 호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크림 케이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제과제빵의 고급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고 제과의 분류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 더 배운 게 있었죠. 제과와 제빵, 빵과 과자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거 이스트를 사용했나요? 사용했으면 제빵이 되고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제과, 과자류가 되는 겁니다. 또 이스트를 사용했으면 발효는 했나요? 이스트를 사용해서 이스트가 가스를 내뿜으면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린 제빵에 해당이 됐고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제과에 해당이 됐겠죠. 이렇게 제과, 제빵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한번 우린 분류도 해봤습니다. 제과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케이크류, 양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생과자, 수분 몇 프로? 30% 이상인 과자. 예를 들면 상추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또 얘와 반대되는 애, 건과자. 건조한 과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훨씬 나누기가 편하겠습니다. 수분이 3에서
오프로인 과자, 쿠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초콜릿을 사용한 제품, 초콜릿 제품도 있었고요. 냉과류와 같이 셔벗이나 아이스크림도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또 빵에는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식빵류. 굽는 걸로 나눴습니다. 오븐을 사용한 굽는 거. 기름을 사용해 튀기기도 했고요. 찜기를 이용해 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는 나눠봤었죠.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